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여러분, 기아 CEO 송우석입니다. 기아 CEO 인베스트데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기아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포한 이후로 기아는 브랜드, 제품, 오퍼레이션 등 전방위적 분야의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소개하고 중장기 초과 성장 전략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기아 창립 80주년이었습니다. 1944년 자전거 회사로 처음 설립된 이래 기아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1973년 기아 최초의 후륜구동 승용차 브리사를 선보이며 자동차 회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1986년 기아 프라이드 출시를 계기로 기아 브랜드는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이상 소비자 선택을 받아온 프라이드는 현재 7세대 모델인 K3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브랜드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3년 처음 출시된 스포티지는 진정한 기아의 아이콘입니다. 누적 판매 800만 대를 기록한 스포티지는 업계 최초의 도심형 SUV로서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브랜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나아가 기아가 도전하고 성장해 온 여정 속에서 고객과 함께 성공을 만들어 온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전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대 초 팬데믹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기아는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된 실행력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과 혁신의 계기로 전환해 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카니발과 소렌토를 성공적으로 출시해 고수익 차종 중심의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 거점을 슬로바키아와 미국 조지아로 확장했습니다. 지역별 시장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요 대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아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와 공급 변동, 반도체 수급 차질, 신규 경쟁자 진입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방향을 재정립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사명과 로고를 발표하며 브랜드 리런칭을 시작했고 동시에 사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 솔루션스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아래 고객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두고 브랜드, EV, PBB, ESG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2021년 브랜드 리런칭을 기점으로 2030년 목표의 중장기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브랜드 로드맵을 4개 챕터로 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 EV2를 출시하며 EV3, EV4, EV5와 함께 볼륨 EV 풀 라인업을 구축해 디자이러블 EV 브랜드로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PB5 출시를 기점으로 퍼스널라이즈드 모빌리티 단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아울러 OTA와 FOD, 원앱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2025년 기아의 브랜드 가치는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1년 대비 40% 성장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비보조 인지도는 2021년 이후 크게 상승했으며 전기차 브랜드 비보조 인지도는 2025년 전 세계 브랜드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아는
PBB, 자율주행,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확장해 사람, 사회, 인프라를 연결하고 고객과 사회 전반의 가치 창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영역별 추진 전략과 기아 브랜드의 실행 방향은 PBB와 미래 전략 세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V 브랜드 입지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PBB 3종을 포함해 총 14개 모델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년 첫 전용 전기차 EV를 출시한 이후 글로벌 EV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매체와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V6, EV9, EV3는 출시 이후 유럽 매체와 고객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며 유럽, 북미,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출시할 신규 EV 모델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며 EV 티어1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전동화 전환 속도를 감안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고객을 미래 EV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퍼스널라이즈 모빌리티 브랜드의 전환의 핵심 축인 PBB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는 기존 LCV 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PBB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최초 PBB 모델인 PB5는 우수한 상품성을 기반으로 2026년 세계 올해의 벤상을 수상했습니다. PB5에 이어 27년 PB7, 29년 PB9을 순차 출시해 PBB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40가지 이상의 바디 타입을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춘 확장성을 기반으로 PBB 중심의 신규 세그먼트 수요를 창출하고 ELCV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기아는 Sustainable Movement for an Inspiring Future라는 ESG 비전 실현을 위해 2045년 탄소 중립,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고도화, 이사의 중심 거버넌스 강화를 3대 핵심 축으로 ESG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RE100 전략입니다. 국내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한 결과 작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당초 계획 대비 9%포인트 높은 24%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기존 2030년 달성 목표를 앞당겨 2025년 중국, 2026년 멕시코, 27년 미국까지 RE100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국내는 오테랜드 화성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자체 발전 설치를 확정했으며 전 사업장에서 자체 발전을 가동함과 동시에 PPA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기아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위해 부품, 생산, 사용, 폐기 전 단계에서 재활용을 기반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 중이며 주요 소재의 탄소 감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2030년까지 15% 탄소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복합 공정 강판 적용을 시작하고 2029년부터 전기로 기반의 탄소 저감 강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알루미늄은 2030년까지 40% 탄소 감축을 목표로 재활용 및 탄소 저감 알루미늄 도입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역시 차량 내 재활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아는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유한 공급망 정보와 글로벌 인권 리스크 데이터를 연계한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핵심 강물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 가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하모니움, 화성 매양리 갯벌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돕는 초록여행, 바이오매스를 제자원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오차, 바이오가스 사업을 운영하고 해외에서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오션 클린업과 함께 태평양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거된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EB3 전용 트렁크 라이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기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 투자,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독립이사회를 신설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주주 환원율 3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주주 환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ESG NDR을 매년 시행함으로써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아는 2022년부터 글로벌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상위 10%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엑스텔 서베이에서도 아시아 자동차 부문 최고의 ESG 프로그램 2위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관되게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과제들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판매 실적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당사의 성장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아는 글로벌 브랜드 순위 8위를 기록했으며 그룹사 기준으로는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기록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브랜드의 부상은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는 80% 이상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 23%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브랜드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기아는 점유율을 확대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아는 브랜드 리런칭 이후 지난 5년간 품질 고도화, 고객 경험 혁신,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기아는 2026년 글로벌 판매 335만 대, 시장 점유율 3.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저성장 환경에서도 초과 성장 전략을 추진해 2030년 판매 413만 대, 시장 점유율 4.5% 달성을 목표로 하며 성장 동력을 다변화해 시장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아의 시장 전략을 파워트레인별 고객군과 지역별 차별화 전략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별 고객군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 그리고 신규 세그먼트인 PBB로 구분했습니다. 2030년까지의 글로벌 수요 전망을 보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가 모두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파워트레인별 고객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EV 수요는 2030년 약 29%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흐름입니다. 내연기관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하이브리드 수요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내연기관 수요의 상당 부분이 하이브리드로 이동하고 일부는 EV로 직접 전환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LCV는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며 당사의 PBB 시장 진출 전략과도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기아는 2030년 내연기관 198만 대, 하이브리드 115만 대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산 판매 313만 대로 시장 점유율 4.8% 달성을 추진하고 전동화 전환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내연기관 수요와 하이브리드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차종 라인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세그먼트인 픽업 트럭 시장에 진출하고 하이브리드의 차별화된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아는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과 하이브리드 신차 10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내연기관은 올해 출시한 차세대 텔루라이드와 셀토스를 포함해 핵심 차종을 지속 투입하며 견조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지역별 EV 보급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개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 셀토스와 K4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적용 차종을 확대하고 텔루라이드에는 2.5 터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또한 경제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2030년 미국 시장 전용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을 출시해 픽업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픽업 트럭은 2030년 글로벌 전체 수요의 약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는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픽업 트럭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타스만을 출시하며 신흥시장 픽업 트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2030년에는 픽업 트럭 핵심 시장인 북미로의 확대를 위해 당사의 강점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북미 시장 전용 하이브리드 EREV 픽업 트럭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라인업 확대와 동시에 하이브리드 상품성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최초로 도입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2로 연비와 출력을 향상시켰고 전동화 주행 제어 기능을 고도화해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스테이 모드와 실내 V2L 등 프리미엄 EV 수준의 기능을 하이브리드에도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입니다. 기아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캐파 확대와 유연 생산 체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EV 전환 가동기 동안 하이브리드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가 2030년 1,4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는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와 지역별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판매를 2026년 69만 대에서 2030년 11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생산 캐파를
40만 대 추가 확보에 수요 변화와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유연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 차종의 홀류 생산이 가능하며 규제와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거점별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해 지역별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인도, 중국, 멕시코 생산 공장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수요가 확대되는 신흥시장의 주요 공급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구축한 유연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수요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EV 시장은 혁신 수용도가 높은 어얼리 아답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EV 성장세가 당초 전망 대비 둔화되면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은 16%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이른바 캐즘 구간에 진입했고 EV 대중화 속도도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캐즘을 넘어 EV 대중화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잠재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기아는 제품 혁신과 공급망 강화 등을 포함한 전방위 EV 전략을 기반으로 2030년 EV 판매 100만 대와 시장 점유율 3.8% 달성을 추진하며 EV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EV 대중화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대중이 요구하는 핵심 가치를 충족하는 제품 개선. 둘째, 고객 참여 확대를 위한 접근성 향상. 셋째,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입니다. 먼저 제품 개선입니다.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EV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EV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V 라인업은 2026년 11개 모델에서 출발해 30년까지 승용 2종, SUV 9종, PBB 3종 등 총 14개 모델로 전 세그먼트에 확대 전개하겠습니다. 2026년 EV2와 시로스 EV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신규 소형 해치백 전기차 등 볼륨 EV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LCV 수요 성장에 대응해 2027년 PB7, 29년 PB9 등 PBB 라인업을 확대하고 신규 C세그먼트 SUV를 포함한 신모델도 순차 출시해 첨단 기술과 성능을 선보이며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EV 상품성 측면에서는 eGMP에 이은 차세대 EV 플랫폼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최대 40% 확대하고 모터 출력은 9% 향상하는 동시에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통합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5세대 배터리 도입을 통해 비용 효율성과 주행거리 등 핵심 상품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 향상입니다. 충전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고객 경험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EV 접근성 제고에 집중하겠습니다. EV 충전 인프라는 고객 관점에서 최우선 과제이며 편리한 이용을 위해 초고속 충전소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아이오나, 아이오니티 등 주요 시장의 충전 연합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당그룹의 프리미엄 초고속 충전 브랜드인 이핏을 적극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초고속 충전수뿐 아니라 급속, 완속을 포함한 전체 충전 인프라를 기준으로
북미 24만 기, 유럽 100만 기, 국내 48만 기를 확보해 충전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아 원앱과 플러그앤차지 2.0 등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여 EV 대중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망 강화입니다. 제품과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V 공급망 최적화도 병행하겠습니다. 기아는 생산 거점 다변화와 지역별 맞춤 전략을 통해 EV 공급망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EV 개발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서 전차급 EV를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EV 전용 공장인 광명, 화성 2부 플랜트에서는 EV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 볼륨 차종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PBB 역시 다양한 사양을 최적화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각 시장별 특성에 맞춰 유럽에서는 소형 EV인 EV2와 EV4를, 미국에서는 중대형 SUV인 EV6와 EV9을, 인도에서는 신흥시장 전략 EV를 생산해 지역별 수요에 맞춤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별 EV 수요와 규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EV 현지 생산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PBB 비즈니스입니다. 기아는 기존 LCV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PBB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LCV 시장은 내연기관 기반의 소품종 대량 생산 모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객은 용도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업체를 통한 개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조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환경 부담이 발생했으며 개조 프로세스 특성상 고객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페인 포인트가 존재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아 PBB는 전용 EV 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 공간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OEM 주도의 컨버전을 통해 기존 특장 과정에서 발생하던 탈거와 재작업을 최소화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개조 과정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욘드 비클, PBB는 차량을 넘어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LC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PBB는 맞춤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미래 기술이라는 3대 요소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2030년 글로벌 LCV 시장은 약 450만 대로 전망되며 PBB가 타겟하는 이 LCV 시장은 약 100만 대 규모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PBB는 연간 23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동화율은 국내 42%, 서유럽 34%가 전망됨에 따라 두 지역을 핵심 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 4분기에 출시한 PB5는 출시 첫 해 약 8,500대를 판매했으며 올해는 글로벌 출시를 본격화해 연간 5만 4천 대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군 관점에서는 유틸리티, 딜리버리, 피플 무버 3개 도메인을 중점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PB5 공급을 통해 각 도메인별 글로벌 B2B 고객을 확보했으며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차량을 제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LCV 시장 내 핵심 고객 공략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PBB는 상품, 제조 생태계, 솔루션, 채널의 4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전략입니다. 2029년까지 PB5, PB7, PB9으로 이어지는 풀 라인업을 구축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겠습니다. 각 라인별로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5년에 출시한 PB5는
패신저, 카고, 샤시캡 세 가지 기본 모델로 구성했습니다. 패신저 모델은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을 제공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웨이브 모델을 운영해 사회공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고 모델은 스탠다드, 롱, 하이루프 세 가지 바디 타입으로 다양한 화물 사이즈와 유즈 케이스에 대응하며 도심 물류에 최적화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본 모델을 기반으로 프라임, 캠퍼, 크루밴, 오픈베드, 냉동 탑차 등 7종 컨버전 모델을 제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겠습니다. P5 기본 모델과 컨버전 모델은 올해 유럽, 한국, 아태, 아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해 본격 판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조 생태계 전략입니다. 다양한 PBB 라인업을 공급하기 위해 PBB 전용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PBB 전용 공장인 화성 2호 플랜트를 중심으로 고품질 맞춤화를 위한 컨버전 센터, 지역별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컨버전 파트너십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성 2호 플랜트는 PBB 생산을 위해 설계된 친환경 공장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체계를 구현했습니다. 검증된 선형 생산 체계로 안전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한편 셀 생산 방식을 결합해 고객별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컨버전 센터는 2호 플랜트 인근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차량 이동 동선과 물류 비용을 최적화했으며 2호 플랜트와의 상시 협업을 통해 당사 공장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버전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우수한 로컬 컨버전 업체를 발굴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지역별 특화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조 과정의 비효율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다양한 맞춤형 차량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솔루션 전략입니다. 기아 PBB는 12.9인치 대화면 IVI를 통해 B2B 특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관련 앱과 기능은 AI 연계를 통해 고도화되고 OTA 업데이트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플릿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수 차량의 효율적 운행 관리를 지원해 고객 비즈니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 유지보수, 보험, 충전 등 PBB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청구가 가능한 원빌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이 PBB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B2B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채널 전략입니다. 기아는 PBB 고객을 위한 전용 채널과 전문 인력을 운영해 PBB에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PBB 전문 딜러와 PBB 센터를 통해 다양한 차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PBB 전용 웹사이트에서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일즈 전문 인력인 PBB 엑스퍼트와 서비스 전문 인력인 PBB 마스터를 운영해 B2B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2B 고객의 안전적 차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온라인 대응 체계와 업타임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구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아는 기존 LCV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너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실내 인테리어 탈거와 같은 비효율적, 비환경적 공정을 제거한 혁신적 PBB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고객 편의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로봇과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초과 성장 전략입니다. 기아는 글로벌 초과 성장을 목표로 권역별 시장 환경과 수요 특성을 고려해 미국, 유럽, 신흥시장별 판매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별 수요 변화에 맞춰 성장 전략을 고도화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판매 전략입니다. 미국 산업 수요는 2030년까지 약 1630만 대 수준으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수요는 기존 내연기관 수요가 빠르게 전이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하이브리드 비중은 2030년 40% 수준으로 확대되어 향후에도 미국 시장의 전동화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 미국 판매 목표는 102만 대이며 하이브리드 판매는 47만 대로 판매 비중 4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6.2%라는 도전적인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아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SUV 부분에서의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판매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신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입니다. 시장 수요 트렌드에 맞춰 하이브리드 모델을 2025년 4개 차종에서 2030년 8개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와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27년 K5, 28년 K4, 그리고 30년 픽업 하이브리드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전 차종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 환경은 리슈어링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친환경차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을 56%에서 2030년 67%로 확대하고 파워트레인별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생산과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정책, 관세, 공급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모델 경쟁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미국 시장의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SUV가 2030년 전체 자동차 수요의 6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UV 수요 확대에 대응해 SUV 풀 라인업을 기반으로 주요 차급에서 10만 대 이상 대표 볼륨 모델을 육성하여 시장을 리딩해 나갈 계획입니다. SUV 시장 내 서브 컴팩트 차급은 최대 볼륨 차급으로 당사는 주력 모델인 스포티지의 판매 경쟁력 제고와 공급 확대를 통해 단일 모델 최초로 20만 대 판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믹스를 2030년 68%까지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미드사이즈 SUV 시장은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텔루라이드 공급 능력과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급 내 탑3 판매 달성을 통해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텔루라이드는 런칭 이후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해 생산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신규 하이브리드 투입과 동시에 연간 18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와 더불어 2029년 ER-EV를 출시하는 등 신규 파워트레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2030년 전동화 차량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X프로 등 트림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고객 수요를 세분화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차금 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습니다. 미국 엔트리 SUV 시장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이브리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특화 전략 추진으로 브랜드 신규 유입을 확대하고 셀토스를 연간 10만 대 판매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엔트리급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에 대응하겠습니다. 엔트리 SUV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첫 차 구매 고객 대상 판매를 확대하고 소울과 니로 고객 재구매 유도를 통해 차금 내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 픽업 트럭 세그먼트 진입과 신규 파워트레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픽업 시장은 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세그먼트입니다. 기아는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해 바디 온 프레임 기반의 신규 픽업 모델을 출시하여 고객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픽업과 텔루라이드 두 전략 차종에 ER-EV 라인업을 추가하여 전동화 차량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판매 전략입니다. 서유럽 산업 수요는 2030년까지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EU의 CO2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이브리드 침투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EV 수요는 연평균 20% 성장해 2030년에는 43% 비중으로 내연기관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 서유럽 판매 목표는 75만 대이며 EV는 50만 대로 판매 비중 6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EV 비중 전망치 43% 대비 23%포인트 높은 목표로 유럽 EV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EV 풀라인업을 기반으로 EV 판매를 확대하고 LCV 전동화 흐름에 맞춰 PBB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를 통해 EV 전환 가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럽 일반 승용 EV 시장 내 B차급과 C차급은 최대 볼륨 시장으로 2030년까지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기아는 작년 EV4 출시를 통해 C차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판매 확대를 위해 타 차급 대비 높은 EV 플릿 수요와 연계하여 플릿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는 비해치 시장에 당사 최초의 SDV 모델을 출시하고 EV 신규 고객 유입을 통해 대중화 모델로 육성하는 한편 SDV 로드맵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차금 내 시장 점유율 6%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BSUV EV 차급은 가격 접근성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2025년 출시한 EV3는 대표적인 대중화 EV 모델로 출시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25년 세계 올해의 차 수상으로 입증된 우수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EV3의 높은 잔존 가치를 활용해 차별화된 금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아는 동일 차급 내 고객을 세분화하고 엔트리 소형 SUV인 EV2를 추가하여 고객층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퍼스트 EV 바이어 공략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강화되는 역내 생산 중심의 정책 기조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CSUV EV는 유럽 EV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 볼륨 차급입니다. EV5를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모델로 포지셔닝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2029년에는 대표 볼륨 EV 모델 신차를 출시하여 그동안 쌓아온 기아만의 SUV 헤리티지를 확장 전개할 예정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PHEV, 그리고 EV5 고사양 트림 고객의 상향 대차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EV 플랫폼, 자율주행 솔루션 등 SDV 기반의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차급 내 시장 점유율을 2030년 8.7%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유럽 EV 시장 성장과 더불어 PBB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ELCV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LCV 시장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LCV 수요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는 당사 최초의 PBB 모델인 PB5를 활용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PBB 사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PB7과 PB9을 순차 출시하여 ELCV 시장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판매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EV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CO2 규제 완화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조한 하이브리드 수요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라인업과 공급 거점을 동시에 확장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생산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멕시코 생산 K4 하이브리드를 신규 출시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하고 기존의 국내 및 슬로바키아 공장에 더해 멕시코 공장을 추가하여 총 3개의 공급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공급 유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럽 플리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2025년 50%인 당사 플릿 비중을 산업평균 수준으로 확대하여 판매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EV 라인업 확충과 리스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플릿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PBB를 활용해 빅 어카운트 고객을 확보하고 SME 대상 신규 수요를 발굴해 시장 커버리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캐피탈과 주요 로컬 금융사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채널별 특성에 최적화된 판매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흥시장 수요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8% 이상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3% 수준의 견고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고성장 중이며 신흥시장 산업 수요는 2020년 1,340만 대에서 2030년에는 2,24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20년 56만 대에서 2025년 약 100만 대로 44만 대 판매 확대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4.4%에서 5%로 0.6%포인트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당사는 신흥시장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신흥시장 판매 목표를 현재보다 약 50만 대 확대한 148만 대로 수립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6.6%로 1.6%포인트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남미 시장에서는 주요국 판매 강화와 더불어 현지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 신규 차급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중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잠재력이 더 큰 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강화하고 CIS 주요 시장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CKD 공장을 활성화해 판매 증대 추진하겠습니다. 아태 시장에서는 현대 인도네시아 공장을 활용한 아세안 전략 모델 개발을 통해 판매 확대하겠습니다. 중점 전략 시장인 인도에서는 13만 대 증가한 41만 대 판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아는 2019년 셀토스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소넷과 카렌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2025년에는 7개 모델로 28만 대를 판매하는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2030년에는 라인업을 10개로 확대하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에서 판매 41만 대, 시장 점유율 7.6%를 달성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 신차와 현지 전략 EV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 카렌스 EV를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시로스 EV를 선보이고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현지 주력 모델인 소넷, 카렌스, 셀토스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하고 현지 전략형 ASUV EV 모델을 신규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9년까지 총 8개의 친환경차 모델을 운영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현지 법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의 중장기적 판매 확대와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현지 딜러망을 800개까지 확대하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 고객 접근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딜러 지원 활동과 인증 중고차 판매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딜러 수익성을 제고하고 실시간 원격 진단과 선제적인 차량 점검 등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아중동, 아태, 중남미 등 신흥시장은 선진 시장과는 달리 BSUV가 최대 볼륨 차급입니다. 이러한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는 핵심 볼륨 모델인 셀토스와 소넷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차급 내 어퍼, 로어 차급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군별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전개하여 2030년 셀토스, 소넷 모두 20만 대 이상 판매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BSUV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신흥시장 148만 대 판매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멕시코, 인도 등 현지 생산과 중국 공장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급처를 다변화하겠습니다. 2030년 CKD 판매를 9만 대 확대한 19만 대로 판매하여 신흥시장 내 비중을 13%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아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언하고 브랜드, 제품, 오퍼레이션에 이르는 전면적인 혁신을 이어온 5년 만에 기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는 회사로 도약했습니다. 기아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기아의 정체성인 SUV 리더십, 강력한 친환경차 라인업, PBB 픽업 같은 뉴 세그먼트 확장, 탈글로벌 시대의 지역 특화 전략을 통해 정체된 자동차 시장 환경을 뚫고 초과 성장의 경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아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은 단순한 주행 보조 기술을 넘어 이동의 제약을 없애고 모빌리티 자유를 누구에게나 확장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로보틱스 역시 제조 현장의 혁신을 넘어 물류, 서비스, 일상생활 전반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며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아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차량, 소프트웨어, 로봇,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 파트에서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기아가 어떤 방향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어떤 파트너십과 기술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해당 그룹의 리더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를 이끌고 계신 박민호 사장님께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개발의 핵심 멤버로서 테슬라 비전 개발을 주도하셨고 이후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책임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전문가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축적한 세계 수준의 개발과 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그룹 자율주행 사업 부문인 AVP 본부장으로 취임하셔서 그룹의 SDB와 자율주행 개발을 리드하고 계십니다. 박민호 사장님의 발표는 기아가 자율주행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내재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룹 차원의 기술 역량이 기아의 미래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어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기아와 현대차가 공동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잭 제코우스키 최고 제품 기술 책임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잭 제코우스키님은 MIT AI 랩을 거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사족 로봇 스팟 개발을 이끌어왔고 현재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최고의 로봇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틀라스, 스팟, 스트레치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플랫폼이 어떻게 산업 현장과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일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로보틱스 기술의 진화 자체를 넘어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로봇 기술과 어떤 접점을 만들고 어떤 사업적 가능성과 활용 기회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박민호 사장님께 자율주행 기술 전략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AVP 본부장 겸 포리투다 대표 박민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SDV,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방향과 이 기술들이 기아 차량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경쟁을 둘러싼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개별 기술의 우수성보다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은 차량에 적용되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학습과 상품의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방향을 데이터 축적과 확장이 가능한 구조 중심으로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율주행 영역에서 채택한 전략은 기술 표준화, 특히 센서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된 센서는 가격 최적화뿐만 아니라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일된 포맷으로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곧바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센서 표준화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표준화된 SDV 플랫폼 위에서 구현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로 축적되고 학습과 활용이 가능한 공통의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저희는 최근 발표한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데이터 유니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아는 물론 42닷, 모셔널 등 그룹사 전반의 자율주행 데이터는 물론 엔비디아가 글로벌 생태계에서 축적해온 외부 파트너사들의 데이터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표준화된 SDV 플랫폼과 센서 구조 위에서 데이터가 일관된 형태로 축적되고 데이터 유니온을 통해 학습 범위와 속도가 확장되면 데이터 축적, 학습, 성능 개선, 그리고 양산 적용이 반복되는 데이터 플라이휠 구조 속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중심 구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과 시장 적용 관점에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기본 기술과 핵심 요소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지만 이를 대규모 양산과 안정적인 시장 적응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율주행 기술을 전략적인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한 빠른 go-to-market입니다. 검증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센서 및 시스템 수준의 표준화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산 차량을 빠르게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고객에게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트랙은 자율주행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고도화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양산된 차량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데이터 플라이휠로 수렴되며 이를 활용해 자체 E2E 자율주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산을 전제로 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리 기술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투 트랙 전략은 외부 협력과 내재화를 병렬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다시 내재화 기술을 강화하는 연료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즉, 외부 협력을 통해 시간은 단축하고 데이터는 우리 것으로 축적하며 기술은 내부에 쌓아가는 실행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현대자동차 그룹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고투마켓을,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 트랙 전략이 실제 차량으로 구현되는 첫 사례는 기아의 첫 번째 SDV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7년 말까지 양산 준비를 완료하고 28년부터 시장에서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차량에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SDV 기술 전반이 집약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SDV 아키텍처 코다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어스 커넥트를 중심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객은 기아의 첫 SDV 차량을 통해 차량용 에이전틱 AI, 글레오 AI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글레오 AI는 단순한 음성 비서나 기능 호출을 넘어 차량 밖의 디지털 환경과도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를 대신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차량 안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AI 기반 주행 차량 제어 경험을 누리고 차량 밖에서는 플레오스 앱마켓을 통해 확장된 서비스와 생태계를 활용하며
차를 중심으로 한 일상 전체가 하나의 지능형 경험으로 이어지는 SDV의 가치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SDV 양산 차량 준비와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SDV 페이스카를 개발하여 SDV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양산 적용은 첫 SDV 모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2029년 초에는 도심주행이 가능한 L2++ 수준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나아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 역시 중장기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향하는 SDV와 자율주행 기술은 고객이 해당 기술을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은 제한된 환경에서의 시연이 아니라 글로벌 법규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대규모 양산 차량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검증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적용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자체 기술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고객의 일상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신뢰와 가치를 쌓아가는 기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추진하는 SDV와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과 자체 기술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정입니다. 안전하고 지능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고 제품 기술 책임자인 잭 제콥스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Hi, I'm Zach Jakowski, Chief Product and Technology Officer at Boston Dynamics, and I'm really excited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what inspires us, our product lineup and what we have planned, and how we see synergies with Kia. Before I begin on the detailed content, I'd like to share with you a short video about what inspires us, what drives us, and what we're doing today. As children, we imagined the promise of tomorrow. A future where science fiction would become reality. That's where our journey began. Our goal was simple: to find out what was possible. Animals and humans move so easily through the world. Our obsession was with how. So, we gave them legs, arms, hands. You watched our robots do the impossible. Jump, run, climb, and flip. Then we asked, what if we could automate the hard work? Make things safer, easier, make our lives better. For 5 years, we've been taking robots out of the lab and into the world. Now begins the next chapter, a superhuman robot, built to perform, built to work. Atlas is the realization of 3 decades pushing and breaking boundaries. The best we've ever built, and the bridge between human ingenuity and what comes next. Innovation is our lever. Your imagination is our inspiration. A world where physical automation expands our horizons. A world where robots walk with us as helpers and companions to make life easier, safer, and more fulfilling. Atlas is not the end of our journey, but the beginning of your tomorrow. Now, while that's pretty impressive, what excites me most is not what we're doing today, but where it can go. And so at Boston Dynamics, we have a vision that in 10 years,
general purpose robots will become ubiquitous in the real world. These are robots that are going to be able to go anywhere, really understand their surroundings and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 and manipulate anything. And the reason why we're so excited at Boston Dynamics about this as roboticists is we've seen some real breakthroughs in both hardware and AI that are going to make this possible in a way that we've never seen before. Now,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Boston Dynamics and how we're strategically differentiated in this industry. So, first of all, we think that we are positioned really well alongside Hyundai Motor Group and Kia on deployment and data collection. So for all of these exciting robotics technologies, they're backed by AI techniques. And those AI techniques are reliant on data collection. And so throughout the network of Hyundai Motor Group plants and their tier 1, 2, and 3 suppliers, we've identified and we've built strategies for being able to collect massive amounts of data to build our robot behaviors. Second, on that deployment side, we've been able to look out through the network of these plants and really understand all of the places robots could be deployed and build a pretty certain demand plan throughout these facilities. And that's going to be a really important part of how we build a supply chain for these robots. And then lastly, training. We have in execution now this facility called the Robotics Metaplant Application Center in Georgia in the United States that's going to become a center of excellence for both training robots on how to do new tasks and training people on how to apply those robots to those tasks globally. We also think that we're positioned really well in physical AI and vision language action model development. So in order to do this, we've been investing very heavily into AI infrastructure. We've invested over $500 million on both the infrastructure and the talent side here. Second, we have some already built and deployed products and systems that really support these data collection efforts. And so our Spot robots are deployed at scale now, and they're backed by our fleet management system, Orbit, and a really well-developed logging and data management system. That's going to let us collect this data. And then third, we have some really exciting partnerships. On the AI side, we're partnered with Google DeepMind, and on the silicon side, we're partnered with NVIDIA. There's also some really great synergies with the Hyundai Motor Group ecosystem. On the parts side of our robots, at Boston Dynamics, we've always excelled at really innovative hardware design, but the Hyundai Motor Group companies, particularly Mobis on the module side, really excel at achieving that perfection point of performance, cost, and reliability. And that's why we're partnered with them for Atlas's actuators and other key modules. Second, we're working very deeply with the supply chain management team throughout Hyundai Motor Group in order to figure out how to leverage the huge purchasing power the group has in the automotive supply chain against the new robotics supply chain. And then lastly, as we've mentioned, scaling. We have really well-developed plans for scaling robot deployments throughout the network of production facilities. Now let's talk about our robots and their applications. So at Boston Dynamics, we have 3 main product lines: our Spot quadruped robots, our Stretch logistics robots, and Atlas humanoids. For Spots, they're deployed at scale today doing predictive maintenance tasks in industrial facilities. So these are tasks where Spot robots walk around these facilities and collect important data on equipment health and safety issues throughout these facilities. Spot robots are also beginning to be deployed into security patrol applications. These are a new class of applications that are really exciting because they're enabled by visual question answering models. And so these robots are able to answer complex questions about finding new kinds of novel issues in facilities or potentially problematic behaviors. Lastly, in the long term, we see real opportunities to deploy robots into last mile delivery. We'll talk about that a bit more later. Our Stretch robots are being deployed into truck unload now. So these are applications for floor-loaded containers in trucks where they need to get unloaded.
Stretch robots will soon be deployed into this case pick application. And case pick is an activity performed in warehouses where objects are picked from single SKU pallets, and we build multi-SKU pallets for further shipping to other distribution centers and production facilities. And lastly, we see opportunities for further diverse applications for Stretch in applications like truck loading. Now, for our Atlas humanoid, we're really focused initially on industrial applications, and we're trying to understand how Atlas can bring lots of value to these facilities. And we've identified 3 major tranches of tasks here. One is repetitive tasks. These are things that humans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ll day long. A second tranche of tasks, straining tasks, where people have to get into odd positions, potentially injure themselves. And lastly, heavy object tasks. These are places where people are lifting and manipulating heavy objects all day. Now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further synergy with the Hyundai Motor Group. One place further than just making our robots great is how our robots can come together with other products at Hyundai Motor Group companies. And so, for example here, we think that there's a huge market opportunity in last mile delivery. This is a market which has an impending serious labor shortage, over 160,000 jobs projected to be short by in the US. And it's a huge market, projected to be over $288 billion by 2030. And we think that we can put together products like the PVV from Kia and Boston Dynamics products like Spot and Stretch in order to create a whole solution for the last mile delivery market. So let's see what that could look like. So here are some examples of ways that these products could integrate to make something that satisfies the whole last mile delivery application for a customer. So we have a concept art of a PVV here being loaded by Stretch robots. Second, we have something that's really exciting to me, the idea that we can really customize a vehicle to make it truly purpose-built for an application like last mile delivery. And so what we have here is an image showing a PVV with a robot arm added to it, working with autonomous delivery robots to load them. Lastly, our concept for how these robots might actually be benefiting the end-use application. So here we have a Spot robot helping carry a heavy package along with a delivery driver. We also see opportunities here where robots could help a delivery driver make multiple deliveries simultaneously. Now, for Atlas, we have lots of Atlas applications planned for these production facilities, but one really important piece of this strategy is we are thinking really deeply about how these robots can be deployed into the right applications where they can improve workplace safety and make it generally a better place to work. So we've been working on identifying these tasks within that demand. Second, our application strategy. So for Atlas, we're starting with relatively simple tasks in this part sequencing application. And while the tasks are simple, this is a really well-designed application as a first one for Atlas because it's also very challenging to automate with traditional fixed automation. Lastly,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se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not just because we can do the tasks in place of a human, but because we think we can build better plants. And so we've been working very deeply with the manufacturing solutions team at Hyundai Motor Group in order to rethink what a plant could look like with general purpose robots. And that's called the software-defined factory. And so we think that we can build plants that are able to scale up in demand much faster and change to accommodate new products much more flexibly. These plans are backed by pretty well-developed deployment plans. So in previous contexts, we've talked about our deployments at the MetaPlant America for Atlas with pilots followed by scaled deployments. Also within these plans, we have plans to roll out Atlas robots into the Kia Georgia facility, both in sequencing and eventually general assembly. Now, I mentioned that we're very focused, along with Kia, on understanding the right places to apply humanoids. And so the big thing that we've been thinking about is
how can we pick applications where the robots plus the humans create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And so Kia and Boston Dynamics have been able to identify some classes of application that are challenging for humans, present repetitive strain injury potential, or potential safety issues. That's one class. A second class is applications where there's the potential that the introduction of automation in places where it's very hard to apply traditional automation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the vehicles for our customers and hopefully improve the safety of those vehicles. And so what we're really thinking about is how humans times humanoids can create more than the sum of those parts.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talk about Boston Dynamics and what we have in store. Next, we have a presentation on financial strategy by Mr. Sungjun Kim, CFO of Kia. 안녕하십니까. 기아 재경본부장 김승준입니다. 이어서 기아의 재무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6.2% 성장한 114조 원으로 2년 연속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아는 2021년 이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3%를 기록하며 산업평균 매출 성장률 7%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 대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양상과 제품 가치 상향에 따른 ASP 상승과 SUV 및 친환경 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 믹스 개선에 따른 질적 성장이 주도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기아는 지난 5년간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고성장과 가격, 믹스 개선의 효과는 차별화된 수익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자동차 산업은 저성장, 미국 관세 및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경쟁이 심화로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 기아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영업이익률 8%를 기록하며 산업 내 주요 OEM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수년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의 우수한 실적은 신용 등급에서도 확인됩니다.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전망과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기아는 S&P와 무디스로부터 최고 수준의 A 등급을,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도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기아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견고한 재무 구조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2026년 사업 계획입니다. 2026년 기아는 전년 대비 약 7% 성장한 335만 대 도매 판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핵심 모델인 텔루라이드와 셀토스의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차 출시와 유럽에서는 EV2에서 EV5에 이르는 대중화 전기차 풀 라인업이 판매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시장 전환기에 기아는 강력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대비 45% 이상 성장한 11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파워트레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전년 대비 각각 약 50%, 60%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확대한 3.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무 사업 계획입니다.
2026년 매출 목표는 12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금액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개선된 8.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한 10조 1천억 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변화를 요인별로 보면 2026년에는 인센티브 증가, 환율 영향, 관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조 4천억 원의 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 판매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 ASP 상승의 손익 개선 효과와 고정비 절감 등 지속적인 원가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3조 5천억 원의 이익 증가를 전망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 증가한 10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재무 목표입니다. 기아는 2028년 매출액 150조, 영업이익률 9%, 2030년 매출액 170조, 영업이익률 10%를 목표로 제시합니다. 기아의 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 신차 효과 극대화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통한 초과 성장. 둘째, 차세대 시스템 전환 및 배터리 시스템 구조 단순화를 통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원가 혁신. 셋째, 공급망 현지화와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통한 제조 혁신이 될 것입니다.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차 효과 극대화, 하이브리드 원가 경쟁력 강화, 선제적인 현지화 전략 실행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 전기차 원가 절감 로드맵 달성, 공급망 현지화 기반의 글로벌 원가 혁신, 스마트 제조 전환 가속화를 통해 단순한 원가 개선이 아닌 제조 혁신 수준의 원가 절감으로 본원 수익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투자 계획입니다. 기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년 계획에 비해 금번 5개년 계획은 총 투자비가 전년 대비 7조 원 증가한 49조 원이며 이 중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사업 투자가 2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확대되었습니다. 총 투자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캐펙스 비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총 주주 환원율은 2020년 27%에서 2025년 35%로 확대됐고 2025년 주당 배당금 역시 2020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한 6,8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는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아의 성장을 신뢰해 주신 주주 여러분에게 회사의 경영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중기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CSR 목표를 3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CSR 35%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 중심의 주주 환원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관세 영향 및 경쟁 심화 등 도전적인 환경이 전망되지만 기아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과 제품 경쟁력 강화, 원가 혁신 등을 통해 이익 및 현금 창출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향후 주주 환원율의 추가 상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제시했던 재무 목표입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어려운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 너무나 공격적 목표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현재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기아는 향후 5년의 계획을 제시합니다. 기아는 2030년까지 도매 판매 413만 대,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 매출 170조 원, 영업이익은 17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친환경차 리더십을 기반으로 선진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둘째, 강화된 제품력과 끊임없는 원가 혁신을 통해 신흥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을 함께 높이며, 셋째, 자율주행 리더십을 통한 SDV 전환, 로보틱스 기반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가 기아의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CEO 인베스터 데이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